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케톤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먹고 있는 걸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찬반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케톤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지방의 진실, 케톤의 발견이라는 이 책의 일부,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오늘은 이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 내용 중에 일부 암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에 대한 내용만 뽑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내용은 당뇨, 임신성 당뇨를 케톤식으로 아이도 산모도 건강하게 했다는 그런 실험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다른 질환들이 있는데, 뒤에 약간 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암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죠. 저도 아직도 사기암을 자연치유를 하고 있지만 완치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직 저는 유방암이 원바람이고 척추, 폐, 또 임파가 다 전이된 상태여서 저기가 안 된다, 수술이 안 된다, 죽는 날까지 항암을 해라. 그래서 제가 죽는 날까지 항암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고 죽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6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2017년 8월에 암을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건강하게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저한테는 어쩌면 자연치유가 답이 아니었나.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게 병원치료를 하지 않은 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유방의 원바람은 이 멍울이 만져지고 있고, 다른 부분에는 암 통증 이런 건 다 잡았습니다. 전혀 암 통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방의 원바람은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노력을 그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케톤의 발견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이 이제 암세포가 탄수화물의 분해된 산물인 포도당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약간 관심을 갖고 책을 사서 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케톤식이라고 하면 고기, 그러니까 기름을, 탄수화물을 안 먹고 지방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고기만 먹고 사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암 환우들은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산물에 또 발암물질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기가 좋지 않아요. 고기를 키우는 사료 작물에서부터 이미 지금 돼지도 콜레라니, 소에 또 무슨 병이니, 광우병이니, 무슨 병이니, 닭도 무슨 병이 있죠. 이렇게 이 동물들의 병은 옛날에는 없던 병이죠. 인간도 옛날에 없던 암이 이렇게 많듯이 동물도 지금 굉장히 무슨 병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 동물들을 이미 몸이 좋지 않은 동물들이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려 있고, 그런 유행하는 병들에 쉽게 걸리고, 또 그 병에 걸려
걸리기 전일지라도 이미 그 몸에 면역이 아주 약한 그 동물들, 환경 호르몬을 잔뜩 몸에 갖고 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그 동물성 지방 단백질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주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성 지방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뭔가 우리는 단백질 지방을 섭취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조금 그러니까 뭐 하루에 먹는 양이 이만큼 뭐 단백질, 제가 유황오리 고기를 한번 삶으면 이 계란 크기만큼 10봉지를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리고 그 국물을 따로 끓여서 또 냉장실에 넣어놓고 뚝배기에 국물에다가 그 고기 딱 하나, 그러니까 계란만큼 뭉친 고기 하나를 넣고 한 끼를 끓여서 먹거든요. 그때는 밥도 먹지 않아요. 그것만 먹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소량을 먹으면서 지방 단백질 보충을 합니다. 아예 안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그 고기의 질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또 우리가 지방을 너무 안 먹으면 우리 세포막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채식이 좋긴 해요. 근데 채식만 해서는 그걸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살이 빠지고 면역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계란, 뭐 생선도 좀 먼 바다의 생선이지만 남해안 쪽에서 나는 뭐 옥돔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푹 끓여서 미역 넣고 국을 끓여서 그걸 한 대접씩 먹으면 그게 한 끼 식사. 그러니까 거기에는 밥을 섞지 않아요. 단백질과 지방을 섞지 않기 위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섞이면 소화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섞지 않는데 이렇게 제가 케톤식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막 걱정을 하세요. 고기를 먹으면 지방 단백질이 오히려 암을 일으키지 않느냐.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암환우님이라면 이 내용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이걸 가지고 암을 뭐 완쾌시켰다든가 그런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관심은 가져볼 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 내용을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사실 이 내용을 잡았거든요. 고지방 저탄수화물이 케톤식의 핵심 원리인데, 그거는 당질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당질, 그러니까 탄수화물. 케톤체라는 건 인체가 지방을 분해할 때 생기는 물질입니다. 지방을 분해할 때. 근데 그 일본의 무네타라는 사람이, 무네타 테츠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생아와 태아의 케톤체 농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 태어나는 아기, 태아, 이 아기의 케톤체,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할 때 생긴 그 물질이 케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농도가 기준체 20에서 30배가 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걸로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 에너지를 일으키는데.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아기는 포도당이 아닌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삼아왔음을 의미하면서 우리 인류가, 사람이 케톤체 대사를 기본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우리 인류의 그 수십억 년, 뭐 몇억 년의 역사를 보면 그전에는 다 수렵 채취의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농경 정착 생활을 한 거는 긴 역사상에 보면
너무나 극히 짧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긴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오히려 옛날에 우리 그 손톱이나 뭐 이런 거 생긴 걸, 우리 인체에 생긴 걸 봤을 때 동물을 잡아먹을 만한 그런 그 힘은 없었지만 최소한 원숭이 정도의 힘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나무의 벌레를 먹으면서 인류의 그 최초 인류들은 벌레를 잡아먹은 그런 게 오히려 더 동물을 잡아먹은 것보다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지를 못하니까 맹수들이 동물을 잡아먹고 이제 일부 뜯어먹고 버린 걸 또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긴 모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상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6대 2대 2 이렇게 알고 있지만 탄수화물을 지금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 영양은 잘못된 거다. 이런 학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질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많이 하면 감기나 비만이나 당뇨병, 치매, 암 이런 것까지 그런 중증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더라는 게 이 케톤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케톤 수치가 높으면 위험하다고 잘못 알려져 왔지만 고지방 저탄수화물 케톤식이야말로 현대인의 질병을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책이더라. 이렇게 지금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앓는 남편을 이제 어느 그 메리 티 뉴포트라는 여자 의사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대요. 근데 그 알츠하이머에 걸리자 그 중쇠지방산을 섭취를 시켰대요. 중쇠지방산이 어디에 많냐면 코코넛 오일에 많습니다. 이게 코코넛 오일이 굉장히 건강에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코넛 오일을 계속 많이 먹였더니 극적으로 이 알츠하이머 병을 중지를 시키고 개선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뉴포트라는 이 의사가 이걸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에서 벗어났다. 이런 그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린산이라는 게 주 성분인데 이 성분은 소장에서 바로 간으로 간 다음에 대사되어서 케톤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케톤식 하면 육고기 많이 먹고 그 육고기에서 나오는 지방질 이걸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코코넛 오일 그리고 또 아마씨유 이게 가장 좋았다. 케톤체에서 가장 빨리 케톤체가 되는 게 좋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쇠지방산이라는 게 코코넛 오일에 많고 이 중쇠지방산하고 장쇠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비교해보면 중쇠지방산이 5배나 빠르게 분해돼서 에너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케톤식을 할 때 코코넛 오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중증 간질, 그러니까 이 뇌에서 왜 간질 발작하는 거 있죠. 그 간질 발작 치료에도 케톤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게 이 보고가 되면서 굉장히 그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케톤체라는 건 뇌신경에 매우 친화적이어서 지금처럼 당질 과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지 않은 옛날에는 케톤체가 뇌의 중요 에너지원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케톤체가 어떻게 암을 치료하느냐, 이 내용에서는 긴자 도쿄 클리닉이라는 데서 후쿠다 카즈노리라는 그 의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인체의 정상세포는
산소를 써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36분자의 ATP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그 당질, 포도당 1이 들어갔을 때 36분자의 ATP,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 산소가 없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럼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 보통 산소를 쓰는 정상세포보다 두 분자의 ATP만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6분자를 생성할 동안 2분자만 생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에너지를 지가 더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게 수십 배, 그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수십 배를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살이 안 찝니다. 자꾸 살이 빠지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포도당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 글루코스, 포도당이 글루코스라고 하거든요. 수십 배나 되는 글루코스를 필요로 하고 대량의 젖산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젖산을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통증을 많이 느껴요. 우리도 왜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이런데 젖산이 쌓이거든. 근육에 젖산이 쌓이고 이 근육이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그게 젖산 때문이에요. 근데 암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산을 많이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암세포가. 그래서 아픈 통증의, 암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암세포를 증식하고 젖산을 생성하면서 암세포를 증식하고 전이를 촉진한다. 근데 이 포도당이 암에 영향이 된다. 이렇게 모든 이제 그 영향이 된다는 건 확실한 게 어떻게 그게 확실하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펫시트를 찍잖아요. 근데 펫시트를 찍을 때 암의 전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하는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불소에다가 동위원소 표지자를 붙인 포도당을 주사를 이제 거기 붙여요. 포도당을. 그런 다음에 암 조직의 고농도로 모이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 CT를 찍으면, 그 펫시트를 찍으면 그 암세포에만 얘네들이 포도당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끌어당겨서. 그래서 거기만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펫시트가 그 암이 어느 정도 전이됐는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펫시트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원리가 바로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하는 원리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을 많이, 이렇게 밥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암세포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혐기성 대사 포도당이 암세포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할 수 없으면, 만약 그걸 안 먹게 되면 정상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세지방산으로 케톤식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케톤식을 통해 말기암을 치료한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에 항암제와 비교하면 부작용도 없으면서 이 치료되는 게 매우 매력적이다. 부작용 없는 치료라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게 매력이다 하고 저도 지금 제 몸에 마루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 중에 케톤체 농도가 높을수록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내가 지방 그러니까 뭐 이런 코코넛 오일이나 이런 걸 많이 먹고 케톤체가 높아지면 암세포는 점점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지방으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내 몸에는 어떤 데미지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는 가면 뭐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고 해서 막 사람도 며칠씩 단식을 해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단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뚱뚱한 사람은 단식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근데 마른 사람들은 단식이 대단히 위험해요. 오히려 너무 마르면 면역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암에, 이게 암세포 죽이려다가 정상세포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방법. 그건 내 몸에, 지방을 이제 그 케톤체를 높이면서 암세포가 먹을 수 있는 포도당을 제한을 함으로써 몸은 살고 암세포는 죽이고 이런 방법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매력적인 그 학설은 비타민 C와 케톤식의 조합은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당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암세포가 비타민 C 주사를 우리가 맞아요. 근데 비타민 C가 왜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를 공격을 하냐면 암세포가 느낄 때 비타민 C의 분자가 포도당 분자하고 너무나 유사하게 닮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비타민 C를 이제 맞음으로써 암세포가 얘가 포도당인 줄 알고 끌고 갔다가 이게 암세포가 지가 잡혀 먹는 거예요. 이제 비타민 C에. 근데 얘를 비타민 C를 맞고 케톤식을 하면서 탄수화물 아예 안 먹어버리면 암세포는 지금 배가 고픈데 비타민 C가 들어오면 포도당이 들어왔네 하고 더 많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타민 C의 효과를 훨씬 높인다는 거죠. 지금 내가 비타민 C도 들어가고 또 밥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도 들어가고 그러면 얘들은 탄수화물을 받아 먹을 확률이 많은데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비타민 C를 집어넣으면 비타민 C를 더 많이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탄수화물 비슷하게 생긴 비타민 C를 더 많이 받아 먹고 내 몸은 케톤식으로 전혀 어떤 그 정상세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타이 클리닉이라는 데의 슌지라는 의사가 암이 사라진다는 그 책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타민 C와 케톤을 결합을 시킨 방식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를 암을 없앴다고 그렇게 이 책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케톤식을 할 때 비타민 C가 들어가는 날은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이고 단백질 3에 지방 7을 먹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때 먹인 지방이 고기가 아니라 코코넛 오일, 아마씨유 이런 걸 먹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 환자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저도 비타민C를 맞으러 다니거든요. 그럼 비타민C 맞는 날은 아예 그냥 케톤식으로 이 코코넛 오일하고 아마씨유하고 콩국에다가 콩을 갈아서 코코넛 오일하고 아마씨유를 섞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먹고 비타민C 주사만 맞아볼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0% 케톤식을 비타민C 맞는 날. 왜 그러냐면 비타민C 맞는 날은 비타민C가 많이 대량으로 들어가지만 탄수화물을 아예 안 집어넣어 보면 아마 암세포가 이걸 비타민C를 더 많이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같이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